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07쪽에 과세표준 들어갑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어떤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이게 과세표준인데 취득하는 행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두 가지죠. 당사자 간에 거래한 가격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매년 기준 가격을 정해놓죠. 그걸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먼저 시가 표준액을 먼저 살펴보고 가죠. 순서를 좀 바꿔서요, 408페이지에 보시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나왔죠. 포인트에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 가격은 매년 고시가 된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는 지방교육세, 이와 같은 지방세법에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런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매년 정해놓습니다. 이걸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럼 물건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부동산 중심으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토지하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 필지 특성 등 지목을 고려해서 매년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고시하죠. 그럼 전체 면적으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6월 1일자로 적용을 합니다. 고시가 되는데, 이때 실거래 가격에, 실지 거래 가격에 수도권 평균치로 봤을 때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80%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고시가 되죠.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다. 참고로 그럼 6월 1일 날 고시가 되는데 1월, 2월, 3월, 4월 달, 5월 달이라면 6월 1일 고시되기 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전년도, 직전년도 적용했던 개별 공시지가 그대로 갑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없었던 토지가 처음으로 생겼다. 원시취득이죠. 이럴 때는 지금까지 결정 고시된 가격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죠. 인근에 유사한 토지에 조사해놓은 토지가격 비준표를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군수한테 주면 시장군수는 그걸 가지고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지만 꼭 알아야 될 건,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다음,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개별주택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단독주택, 개별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 가격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무엇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고시가 된다는 얘기고, 이와 같은 주택은요, 매년 5월 1일 또는 10월 1일 날 1년에 2번 고시가 될 수도 있고 1번 고시될 수 있죠. 현재는 부동산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1일자로 고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다. 즉 5월 1일 전이다. 그럴 때는 직전년도 적용했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없었던 주택을 새로 지었다. 그러면 원시취득입니다. 지금까지 공시된 가격이 없죠. 이럴 때는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건,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6월 1일 결정된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주택은 특징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가격이 일괄해서 평가가 돼서 고시되고 5월 1일자로 고시가 된다. 역시 이 주택 가격도요, 실거래 가격에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서 대략 80%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에서 토지, 주택,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 건축물이 있죠. 요 일반 건축물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참고로만 읽고 간다면 여러분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주택 이외 건축물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건축물은요,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이죠. 신축 건물 기준 가격. 그래서 소득세법에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에다가 여기에다가 용도 지수라는 게 있고 또는 구조 지수라는 것이 있고 위치별 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가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또는 구조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위치별 지수라고 하는 것은 토지 가격 얼마짜리 하는 땅 위에 건물이 있느냐, 이것 등을 감안해서 지수를 적용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과연수 잔존가치율이라는 건 적용합니다. 잔존가치율, 건축법상 건축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50년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신축한 지 30년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 20년이다, 남은 기간이 10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잔존 기간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놨죠. 그걸 경과연수 잔존 가치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가감산율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냐 아니냐, 자동화 빌딩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고층 건물이냐 저층 건물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 15%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걸 우리는 일반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는 토지하고 뭐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407쪽.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떤 걸로 하느냐? 과세 표준은 원칙. 이건 뭘로 하느냐? 취득 당시예요. 취득 당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신고가액입니다. 취득할 때 당시 본인이 주고받은 가격, 유상이든 무상이든, 우리 교재 보시면 유상하고 뒤에 2번 무상 이렇게 구분했는데 구태여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건데 다 합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칙이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이다?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취득 당시 내가 얼마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과세 표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가느냐? 연부가 뭡니까? 대금을 쌍방 계약에 의해서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을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 연부취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에 지급하는 무슨 금액? 연부 금액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 금액. 연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급하는 금액.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죠. 그럼 연부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 당시 무슨 가액이다? 신고가액. 연부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 사실상 요거 붙일 필요 없죠. 사실상 그거 필요 없고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하라. 이때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한 물건 용도 가격을 적어서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있어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있다.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주택법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법 공부하실 때 주택법 시행령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주택거래 신고 대상을 거래할 때는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한테 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군수한테 이미 주택법에 따라 신고를 했어. 이 사람은 세법에 따라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 한 번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왜?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무슨 가래 거래 가액 있죠? 이것을 취득 당시 뭘로 보겠다? 신고가액으로 볼 테니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 읽고 갈까요? 원칙.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 다시 말하면 취득자가 무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밑에 중요 표시되어 있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신고된 가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신고 가액을 취득 당시 신고 가액으로 본다는 얘기는 주택법에 거래 신고한 거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줄 테니까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럼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취득 당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하지만 이러이러할 때는 뭘로 하겠다? 취득 당시 정해놓은 물건마다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을 하겠다. 아까 시가 표준액은 국가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을 해서 매년 정해놓는 가격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기준 가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럼 어떨 때 이런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느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취득 당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가 아예 없어요. 그럼 시장군수는 기다려봤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렇게 공시된 가격 가지고 취득세 계산하고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니까 거기에 세금이 나오면 가산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신고가 없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또는 두 번째, 신고를 하긴 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신고 가액에 뭐가 없다? 가액 표시가 없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이 얘기는 가격이 누락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은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상속을 받든 증여받든 주고받은 가격이 없다면 그때도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얘기해요. 다음 세 번째, 신고를 하긴 했는데 무슨 가액이 신고된 가액이 무엇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해서 적게 신고했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통상적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요. 자,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80% 정도의 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가표준액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더 이상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왜? 낮은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면 세금을 탈세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재정 수입이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어도 인정 안 하고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가에 없거나 부족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했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럼 시험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맞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런 단어가 있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도 맞아요. 또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을 뭐하여? 비교하여 뭐한 거? 큰 금액으로 하겠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뭐하여?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그래도 맞습니다. 왜? 그랬잖아요. 아까 자, 신고가액이 1억인데 시가 표준액이 1억 5천만 원이다. 그럼 뭘로 가야 돼? 시가표준액. 왜?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적으니까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고, 또는 신고가액이 2억인데 시가표준액이 1억이다. 그때는 이걸로 가야 되겠죠. 이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둘 중에 뭐한 거? 비교해서 뭐한 거?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액이냐 시가표준액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408쪽에 보시면 408쪽에 보시면 사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하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화하겠다. 이것은 뭐냐? 객관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겠죠. 증명. 그죠?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 명백하게 증명이 될 때 한해서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보다 적어도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가 됐어도 신고된 금액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특별한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거래다. 그래서 세법에는 6가지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그 금액이 크던 적던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밑에 보시면 자, 첫 번째 뭡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누구한테 줘요? 대금을 국가에 줍니다. 상대방이 국가니까 많이 주고 적게 줬다, 적게 주고 많이 줬다 이렇게 조작할 수 없다. 상대방 국가니까 입증되죠? 이렇게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외국에서 뭐합니까?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붙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 건 지방세법도 그 과세표준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음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세 번째는 공매 그랬어요. 공매하면 반드시 무엇도 들어간다? 경매까지 포함되죠. 공매로 취득하거나 경매에 참여해서 취득했다면 사실상 취득가격하면 낙찰가격이죠. 그 경락가액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 협의, 그래서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포기각세나 자백간주 이런 것은 판결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판결문에 기재됐을 때만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법인 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격 등이 증명되는 취득. 여러분 법인이 작성하는 회계장부는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대금이 입금 출금됐을 때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거 기재됐다면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면 공인중개사가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한테 가서 뭐 받더라?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죠. 60일 이내. 이때 검증을 받았다면 그 가격은 무엇보다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실무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인정해주면 세금 부담이 조세 수입이 적어지니까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웬만하면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 때 검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증을 받았다면 그 가격은 뭐보다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법인 장부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신고가 돼서 또는 입증이 됐다. 요건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거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때 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는 어디까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느냐.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거래 상대방한테 취득하기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비용 등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음 장 409쪽에 보시면 포인트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 1번 볼까요? 취득가액은 가격은 취득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기 이전이죠. 이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아니면 제3자한테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그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보는데 거기에 뭐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을 하겠다.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지급한 대가 비용 다 합쳐서 취득가격이라고 한다. 다만 기억할 것이요.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하여 일정액을 보였다면 할인받은 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1억으로 약속을 해놓고 이것을 할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가격을 1억으로 기재를 했는데 이 1억을 기재해놓고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면 계약한 금액에서 할인받은 거 뺀 거 얼마? 9천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본다. 그래서 이 9천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할인된 금액이라고 하죠. 할인받았으면 약정된 금액에서 할인받은 걸 빼라. 그래서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대금을 일시불로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해놓고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깎은 거 있죠. 할인받은 거 있으면 그건 빼라. 이 얘기예요. 다음 2번에 보시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 그랬어요. 건설자금이 뭡니까? 여러분이 건물을 공사를 해서 건축을 합니다. 공사하죠. 이때 공사 원가에는 무엇도 들어가느냐? 공사하기 원가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을 해서 빌려다가 공사를 한다면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공사 원가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건 안 되고 건설이 뭡니까? 원시 취득이죠. 자기가 공사할 때 들어간 소요된 비용. 다음 2번에 보시면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이건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이 얘기는 개인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누구야? 반대로 얘기하면 법인이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연체료도 포함시켜주겠다. 왜? 법인은 연체료 발생해서 지급할 때 회계장부에 기재가 됐으니까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3번에 농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거나 4번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 이런 비용 있고 또 5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경매 조건이 이 부동산은 경매 물건으로 낙찰받아서 취득할 때 경매 조건이 경락대금 외에 별도로 채무를 1억을 인수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조건부로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가빌딩을 100억에 낙찰받았다. 그럼 낙찰 가격이 원래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런데 거기에 채무 1억을 인수하는 조건이니까 더하라. 101억.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면 그것도 뭐한다? 더하라 이겁니다. 아파트 같은 거 경매 받을 때 전세 보증금 뭐합니까? 다 채무죠. 그거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 받죠. 그럼 그것도 다 더하라. 그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다음 6번에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을 그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책 차손 팔아서 생긴 손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겠다. 그러나 밑에 3번 여러분 이런 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 광고 선전비 지급한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 광고한 건 취득가격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판매 비용이니까 안 된다. 광고 선전비 안 돼요. 분양을 위한 광고비는 안 된다. 다음 거기 보시면 3번에 이주비 지작물 예를 들어서 경매로 부동산을 보였습니까? 취득하고 나서
명도 비용이나 이주 비용을 지원해줬다. 그런 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 취득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지급한 건 그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세금이죠. 예, 건물을 분양받았을 때 건물 분양 가격에 10% 부가가치세 줬다면 부가가치세 빼고 취득세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외에 준하는 비용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이 취득가격 개념만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는 요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된다. 원칙이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냐? 물건마다 기준가격을 정해놨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한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인데 이 가격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은 고시가 된다. 그죠? 다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데 6가지죠.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외국의 수입, 공매나 경매, 그리고 판결문, 법인 장부에 증명되는 취득,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한테 지급하기로 약속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비용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취득가격으로 본다. 다만 대금을 지급할 날짜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다가 일시불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할인받은 거 있으면 그건 뭐하라? 빼라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건물을 건설원가, 건물을 지을 때 원시취득이죠. 그때 들어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공사기간에 발생했으면 그것도 포함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외에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용역비, 수수료, 그죠? 그 다음에 채무 인수하는 부담액, 그런 채무 인수액 이것 전부 다 취득가격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취득가격에 들어가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이주 비용이나 이주 보상금을 지급했다. 명도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건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거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지급한 거, 건물 취득하면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줬는데 지급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빼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보셨고요. 다음 하나 409쪽에 2번 무상은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요. 여기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슨 가액이다 신고가액 없으면 가액 표시가 없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상속 증여받은 건 주고받은 대가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실거래 가격으로 이 정도 하는 부동산을 내가 상속받았다 또는 증여받았다고 가격을 기재해서 보하면 신고하면 그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고 만약에 상속 증여받아서 가격이 없다. 그래서 가격 표시를 안 했으면 뭘로 가고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세는 기본이 신고가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 객관적인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세 가지가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다음 장에 기타 410페이지에 보시면 1번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그랬죠. 원칙이 뭡니까? 단주취득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한 가액은 뭐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에 적거나 부족하면 그건 인정 안 하고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임야인데 이 임야에 뭐가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억짜리다. 이런 임야를 가지고 있던 홍길동이가 이것을 뭐했어요? 개간을 해서 199 가꾸고해서 지목을 변경했다. 임야를 농사 짓는 전이나 답으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지목 변경이야. 그랬더니
전답으로 바꿔놨더니 여기서 농산물이 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로 변하다 보니까 뭐가 개별 공시지가가 인근에 있는 농지 등을 감안을 해서 토지 가격을 결정했더니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럼 지목 변경하기 전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1억, 시가 표준액 지목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은 1억 2천만 원. 비교하면은요, 증가된 게 얼마냐? 2천만 원이다. 이것은 증가된 거에 대한 보고, 시가 표준액이 이렇게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죠,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요 개간했다고 지목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본인이 뭐를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지목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때 3천만 원이라고 뭐를 하면 신고하면 증가된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됐으니까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때 신고한 가액이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부족하게 신고가 됐으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고, 이때는 뭘로 하겠다? 증가된 거에 대한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원칙이 무슨 가액이다? 신고가액이다. 근데 신고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때 시가 표준액은 뭐냐? 지목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과 지목을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증가한 거, 요걸 얘기한다. 요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으면 신고가액, 요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거기 보시면은요, 박스 안에 보시면 지목 변경의 경우 시가 표준액 그랬는데, 만약에 세 번째 줄, 만약에 법인이 지목 변경을 했고 법인 장부에 지목 변경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인의 경우에는 또는 판결문에 의해서 기재된 거라면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목 변경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 하나의 지문으로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목 변경 그러면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토지의 지목 변경을 누가 했다면 법인이 했고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있으면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소요된 비용으로 가는 거죠. 장부상이 기재됐으니까. 그러나 그런 단서 없으면 지목 변경은 그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또 하나 건축물 개수도 있어요. 건축물 개수로 인하여 그것도 뭐한 거? 증축이나 개수. 여러분, 건축물은요, 증축은 원시 취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과세 표준 계산할 때는 증축으로 인하여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 개수는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뭐였습니까? 증가됐다. 그때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2번 증축, 개축, 이전 개수 이런 경우도 지목 변경과 똑같아요. 증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증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무한가액, 취득자가 신고가액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 등록 면허세 가서 부동산의 경우는 똑같이 접목됩니다. 취득세랑.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이렇게 붙는 거고, 등록 면허세는 등록 당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
요 시가 표준액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취득세에서 공부하는 시가 표준액, 등록면허세에서 시가 표준액 나와요. 재산세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 그럼 모든 지방세 11가지 세금의 시가 표준액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세목마다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항상 토지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 중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주택 말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복잡합니다.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별 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고 그래서 전체 면적의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마지막으로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냐 아니냐, 고층 건물이냐 저층 건물이냐 용도 등을 감안해서 100분의 15, 25, 35를 증하거나 또는 감할 수 있다. 그래서 가감산율을 적용해서 나온 게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시험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복잡하니까. 그러나 주택하고 토지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세 표준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